자, 이번 시간은 258쪽 보겠습니다. 258쪽에 있는 외국인 등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에겐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이때 취득은 소유권 취득을 말합니다. 소유권 취득할 때 만일 매매 계약이나 또는 공급 계약을 통해서 취득했을 때는 이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매매 계약 공급 계약이 아닌 그 외의 계약, 매매 계약 공급 계약 외의 계약이니까 어떤 계약이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그 외의 계약은 교환 계약 또는 증여 계약이 되겠죠. 매매 계약, 공급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은 교환 계약과 증여 계약. 이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을 통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이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신고 의무는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지 않고 이 신고는 취득 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는 이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매매계약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60일 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죠. 그리고 만일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 때는 이때는 취득한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였었죠.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그렇지만 교환계약, 증여계약을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지 않았건 거짓 신고했건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차이점이 있는 것을 일단 주의하시고, 두 번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등을 취득한 이유가 교환계약, 증여계약이 아닌 다른 이유, 계약이 아닌 이유,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 예를 들면은 상속받아서 또는 경매로 낙찰받아서 또는 환매권을 행사해서 또는 법인이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법인을 합병을 해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죠. 이때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 의무를 이것도 취득 신고라고 합니다. 취득 신고해야 된다 그 말이죠.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취득 신고했을 때는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취득 신고 외에 계속 보유 신고도 있습니다. 계속 보유 신고라는 것은 한국 사람 즉 내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국적을 외국인 등으로 변경을 하여 그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국적을 외국인으로 변경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신고를 계속 보유 신고라고 합니다. 이 계속 보유 신고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국적 변경 신고를 하였다면 이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특히 포인트는 계약인데 매매계약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지 취득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취득 신고는 매매계약 공급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으로 취득했을 때만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취득 신고, 계약이 아닌 이유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취득 신고, 내국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을 외국인으로 변경하여 계속 보유할 때는 외국인으로 변경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계속 보유 신고라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등 중에서도 토지에 대해서 취득할 때 별도로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는 모든 토지가 아니라 4가지 구역에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목적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즉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군사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이때는 취득 허가를 미리 먼저 받아야 합니다. 취득 허가 받고 나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되고, 그리고 이 계약이 만일 매매 계약이라면 매매 계약일로부터 별도로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 때는 취득한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떨어질 것입니다. 근데 매매 계약이 아니라 다른 계약, 증여 계약 또는 교환 계약인 경우엔 60일 이내 취득 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 60일 이내 취득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했을 때는 이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근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계약하기 전에 미리 취득 허가 받아야 되며, 생태 경관 보존 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도 미리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야생 생물 특별 보호 구역에 있는 또는 이런 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도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 허가를 미리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지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이때는 취득 허가는 받지 않습니다. 취득 허가가 면제가 된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죠. 면제된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만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군, 문, 생약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은 무효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부과가 될 것입니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했을 때도 무효고 처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아둬야 되겠죠. 그와 같은 신고와 허가는 전부 다가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허가도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 계약이면 증여계약서, 교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고, 계약 외인 경우에는 상속이면 상속받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경매면 경락받은 증명서면, 이와 같은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국적이 변경됐을 때는 국적이 변경됐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이고, 이거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은 이때 방문 제출 전자문서도 가능한데 단 대리인은 전자문서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전자문서로 이와 같은 신고했을 때는 신고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이 첨부 서면을 우편으로 또는 모사 전송 방법으로 송부해 줘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인 시군구청장은 신고했으면 신고 확인증 발급해 줄 것이고, 계속 보유 신고했으면 계속 보유 확인증을 발급해 줄 것입니다. 허가 신청을 할 때는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이것도 역시 시군구청장한테 허가 신청서를 내겠죠. 이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허가 신청서에다가 토지 취득에 대한 합의서를 첨부합니다.
이를 시군구청장에 방문 제출해도 되고 전자문서 제출해도 되는데 대리인은 전자문서로 취득 신청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전자문서로 허가 신청서를 냈다면 이 합의서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으로 또는 모사 전송 방법으로 송부해줘야 합니다.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15일 이내에 허가증을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발급. 자, 이런 내용이고, 또한 신고를 하여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 시군구청장 또는 허가증을 발급한 시군구청장은 위에 있는 시도지사에게 확인증을 발급했거나 또는 허가증을 발급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거 통보해 줘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또한 통보받고 한 달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또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시군구청장이 직접 다이렉트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한 달 내에 장관에게 또 통보한다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최소한도 머릿속에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의 특례 규정에서 최소한도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될 내용이 됩니다. 그럼 25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258페이지 25번. 개공이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맞죠? 정답은 1번. 2번 외국인이 답에 이자를 써놓으세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6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그 계약이 매매계약, 공급계약이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계약이 교환계약, 증여계약이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3번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오해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아닙니다.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득 신고해야 됩니다. 이때 상속인 경우에는 취득이라는 것은 상속 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말하고, 경매에서의 취득이란 잔금을 완납일을 말하고,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날은 환매권 행사일이 되겠고,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합병한 날이 되겠습니다. 4번 건물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없다. 있습니다.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은 계약일로부터 60일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외국인도 있습니다. 5번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 보유 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옳은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및 허가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호주의라고 하고, 너희들이 우리나라 사람 토지를 취득 못하게 한다? 우리도 못하게 하겠다. 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 우리도 니네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토지 취득하도록 허락하겠다 말이죠. 맞습니다. 2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증여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증여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증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입니다. 취득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도 아니고 6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틀린 답 2번이죠. 3번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으로 구성된 법인의 경우에도 취득 신고 규정, 허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4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규정 적용됩니다. 맞고 5번 외국인 등이 취득하는 토지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으면 계약, 이때 계약을 토지취득계약이라고 하는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군, 문, 생야에서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계약하기 전에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었죠.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외국인 등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대한민국 안에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증여계약을 체결했을 때 취득일로부터가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겠죠. 취득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입니다. 2번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맞죠? 이때 신고를 계속 보유 신고라고 합니다. 옳은 거 답 2번입니다. 3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그 밖의 국방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있는 토지는 취득할 수 없다. 군문생야 구역의 지역에 있는 토지도 허가를 받아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4번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는 6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아닙니다. 군문생야에 해당되는 토지는 계약하기 전에 먼저 허가부터 받아야 합니다. 허가 받고서 계약하고 별도로 신고해야 될 것입니다. 5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한번 또 있는데 하나는 지우시기 바랍니다.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서 계약하고 신고해야 되는데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거나 사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받습니다. 옳은 설명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요.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외국인 등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기억번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 계약은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는 외국인들이 취득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될 토지가 아닙니다. 군사, 문화재, 생태, 야생생물 4가지 구역 지역 토지만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만 요 군문생야 구역 토지가 아니면 예를 들면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면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는 해야 되겠죠. 그 신고가 매매계약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이면 취득 신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4번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매각 허가 결정일로부터 6월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은 취득일로부터입니다. 이때 취득이란 매각 결정 기일이 아니라 잔금 완납일을 말합니다. 디귿번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아닙니다. 계약 외에는 전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속 보유 신고 위반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리얼번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매매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60일 이내 취득 신고해야 된다. 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는 건 맞지만 취득 신고가 아니라 매매 계약이니까 매매 계약 공급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 신고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미음번 생태 경관 보전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군, 문, 생, 야, 구역 지역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 등은 취득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맞습니다. 옳은 것은 미음번 한 개밖에 없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군구청장이 과태료 부과징수합니다. 3번 취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닙니다. 과태료입니다. 전부 과태료지 벌금은 없습니다. 계약 중에서도 교환계약, 증여계약으로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0일에 신고하지 않으면 또는 거짓 신고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이 아닌 이유로 취득했을 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입니다.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번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 계속 보유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신고서에 취득 원인 서류, 계약이면 계약서, 계약 외면 판결문, 이와 같은 서류, 국적이 외국인으로 변경하여 계속 보유하는 경우는 국적 변경 증명 서류 이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5번 토지 취득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등은 허가 신청서에 취득 허가 신청서를 말합니다. 이때 신청서는 취득 허가 신청서인데요. 토지 거래 계약 당사 간의 합의서를 첨부해요. 합의서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답은 옳은 거 4번이죠.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인데요. 외국인 등이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예를 들면 신고할 때는 계약서 4번 등은, 허가 신청할 때는 취득허가 신청할 때는 합의서를 이것은 첨부해야 되는데 외국인 등이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우편 또는 모사 전송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10일이 아니라 14일 이내입니다. 14일 이내. 정답은 4번이죠.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신고, 계속 보유신고 및 취득허가 신청을 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취득신고 및 허가 신청은 대리인이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대리인은 전자문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전자문서로 취득 신청도 할 수 없고 대리인은 전자문서로 취득신고, 계속 보유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틀린 건 1번입니다. 2번 취득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허가 처분하면 15일 이내 허가증을 발급해 줘야 되는 것이죠. 4번 취득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인 등이 허가 구역이나 허가 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 지역 등의 지정 목적의 달성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4번 신고관청은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전자문서 제출을 포함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즉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특별자치시장이라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시도지사와 동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죠. 맞죠? 5번 허가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또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 사항 또는 허가증을 발급한 사실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는 것은 제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지사는 또 통보받고 나서 한 달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 또 통보해야 된다. 다만 특별 세종시장이 있어요. 세종시장은 요 확인증 발급, 허가증 발급한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직접 보고한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는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4번이 틀렸는데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는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거죠. 이거는 직접 지들이 확인합니다. 따라서 허가 신청서 할 때 취득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서에다가 취득에 대한 합의서만 첨부하는 것이지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 이거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는 신고를 또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이 이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직접 자기들이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틀린 것은 4번이었습니다. 34번 문제가 외국인의 특례 규정의 마지막 문제가 됩니다. 3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 특례 규정 위반 시 이에 대한 제재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에 대한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법정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 맞습니다. 2번 외국인 등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법정 기한 내 법정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맞죠? 3번 신고한 전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서면 등 서류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자진 신고했다 하더라도 과태료 감경 면제하지 않습니다. 4번 개공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 해당 개공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한 시군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맞습니다. 5번 외국인 등이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2년 이하의 징역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닙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참고적으로 좀 이따 공부할 토지거래 허가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거나 사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되는 특례 규정에서 외국인 등이 취득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거나 사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효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의 특례 규정 한 문제 나오는 것도 다 정리했습니다. 그럼 265페이지 제3절 토지거래 허가제인데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문제를 출제하고 추가로 한 문제를 더 출제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문제가 토지거래 허가에서 나올지는 사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 강사의 추측으로는 2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원칙인데 올해 새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한 문제를 더 내서 두 문제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 일단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공부했던 내용 한번 복습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요 토지에 대해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여 소유권과 지상권 이 두 가지 권리에 대한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거나 또는 이전 계약은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지상권 이전 계약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예약이라는 것은 대물변제 예약과 가등기를 말합니다. 예약을 하고자 할 때는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이 토지가 소지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 토지가 소지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때 허가를 토지거래 허가라고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만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 계약은 효력을 무효로 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토지 개별 공시가의 30% 이하 범위 안에서 벌금형도 부과한다. 허가를 받긴 받았는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도 역시 무효이고 처벌도 이와 같이 한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미리 계약을 했다면 이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유효인지 무효인지 단정 지을 수 없다. 따라서 나중에 허가를 받았다면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근데 나중에 불허가를 받았다면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지만 다만 처벌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누가 하는지 지정부터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이 토지가 어떤 토지냐,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걸쳐서 지정을 할 때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고양시 일부 토지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부 토지를 걸쳐서 지정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 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 지정할 때는 먼저 허가구역 지정하기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이 토지가 동일한 시도 내에 있는 토지라면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토지 일부만 지정하거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토지를 걸쳐서 지정한다든가 같은 특광도 내에 있는 토지라면 이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즉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이때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먼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즉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경우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것이고, 동일한 시도에 있을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죠. 만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면, 지정하고 나서 지체 없이 지정한 사실을 공고하면, 공고하고 나서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효과가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까지 알려줘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청장에게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만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을 하고 나서 공고하는데, 공고는 지정하고 나서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그럼 공고하고 나서 5일 후에 지정의 효력이, 즉 효과가 발생하는데, 효과 발생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여 이와 같은 거래할 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특히 시도지사가 지정했을 때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통보하고 해당되는 시군구청장에게도 통보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통보받았건,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통보를 받았건,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세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보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허가구역에서 등기하러 온 사람은 해당되는 시군구청장이 발급해준 허가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등기해주라고,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다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군구청장은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그 지역 주민이 알 수 있게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면 일정 면적 초과하여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유상으로, 이때 전부 다 대가를 받는 건 유상입니다. 유상으로 설정 계약, 이전 계약, 예약을 하고자 할 때 미리 허가 받아야 하는데, 일정 면적이란 이 토지거래 허가로 지정된 토지가 도시지역 내냐, 도시지역 밖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면적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지정을 하지 않은 지역 4가지 지정이 있죠. 5가지로 나눠봅니다.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초과할 때,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초과할 때,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 녹지역은 100, 지정을 하지 않은 지역은 9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만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도시지역 밖이라는 것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하는데, 만일 임야라면은 1000제곱미터 초과할 때, 농지는 500제곱미터 초과할 때, 임야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250제곱미터 토지를 면적을 초과하여 이 같은 거래할 때 허가를 받습니다. 물론 지정권자가 이 지정 기준 면적에 그래서 10% 이상 300% 이내 범위 안에서 별도로 면적 지정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해서 설정 계약, 이전 계약, 유상으로 할 때만 허가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지상권이 아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이런 경우에 허가받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판결을 통해서 취득할 때도 이때도 허가를 받습니다. 예약일 때도 허가받습니다. 그렇지만 무상인 경우는 받지 않으므로 치료 지급이 없는 지상권 설정 또는 공짜로 주는 증여 이런 것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허가권자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장입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일 수도 있고 특광도지사일 수도 있지만 토지거래 허가권자는
허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군구청장이 바로 허가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할 때는 매매계약이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신청, 지상권 거래면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가 공동으로 허가 신청합니다. 허가 신청은 토지 허가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소재하는 시군 구청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 신청을 하는 방법은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허가 신청서에는 계약하고자 하는 허가받고자 하는 계약하고자 하는 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해주신다면 얼마로 계약하겠습니다라는 계약 예정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나중에 허가를 해주신다면 5억에 계약하겠다 하면 5억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거래 당사자가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라면 B라는 매수인이 이 토지를 취득하는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을 적어야 되고, 또한 이 5억 원을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 자금 조달 계획도 함께 적어서 공동 신청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만일 공동 신청인데 허가 신청하는 공동 신청 중에 1인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면 이거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일방이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A가 신청한다면 B는 허가 신청에 협력해 줘야 되고, 만일 B가 신청하려 했더니 A가 거부한다면 B는 A에게 공동 신청에 대한 협력을 서로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을 서로 재판을 통해서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민원 철회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셋 중에 하나를 해줘야 합니다. 민원 철회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간은 15일 이내를 말하는데요. 일단 이 토지가 이 매수인이 취득을 하는데 취득함에 있어서 허가 기준에 적합을 하게 되면은 허가 처분을 해줘야 합니다. 허가 처분은 허가 통지서를 보내주고 허가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그럼 허가증을 발급받으면은 그때서야 계약을 하게 되고, 계약은 유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허가증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권리를, 소유권이면 소유권, 지상권이면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계약이 매매 계약이라면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또한 별도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 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데 허가 기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토지를 매수하는 사람이 만약 B라면 매수인이 이 토지를 매수하는 실제 수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실제 사용할 목적, 실수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매수인이 이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시군 도시 계획이나 또는 주변 환경과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실제 수요성도 있고 시군 국가계획이나 주변 환경과에 적합하더라도 이용하는 목적과 취득하는 면적에 대한 적합성도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지만 허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봐서 허가 처분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면, 적합하지 않으면은 민원 철회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한 10월 이내에 불허가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허가 처분인데, 불허가 처분할 때는 불허가 처분하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이때는 허가증을 주는 게 아니겠죠. 근데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이 허가 기준 검토하지 않고 허가 처분도 하지 않고 불허가 처분도 하지 않습니다. 허가 기준이 적합한지 심사도 안 해요. 그 이유는
허가 신청 들어온 이 토지가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이거나 또는 허가 신청을 들어왔대 매도하겠다는 A가 그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취득하였다가 지금 다시 되팔겠다고 왔는데 이 매도인이 종전에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되팔겠다고 왔다든가 이것이 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거나 또는 매도인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되팔겠다고 왔다면 이때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민원 철회에 관한 법에서 정한 처리기간 10월 이내에 이 토지는 선매 대상 토지이다 라는 선매 대상 토지인 사실을 허가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요 세 가지는 전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서 정한 처리기간 10일 이내 하지 않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간이 끝난 그 다음날 이런 걸 중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이 정한 기간이 끝난 그 다음날이니까 16일째 되는 날 허가를 해준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은 허가증을 발급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허가 처분을 받은 자건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건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 즉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밑에 있는 시군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통보를 이 시정인에게 통보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한 달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매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신청은 토지거래 허가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매도인만 불허가 처분받은 매도인만 매수 청구를 시군구청장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매수 청구를 받았을 때 이 토지를 매수할 자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지자체 시군구청장을 정해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수할 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때 매수할 자를 언제 정해야 될지는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에서 이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정받은 사람으로부터 이 토지를 매수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 매수하는 가격은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계약 예정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는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낮은 금액으로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했으면 취득을 한 자는 허가 신청서에 단지 허가해주면 이렇게 토지를 이용하겠습니다라는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취득했으면 허가 신청서에 적힌 이용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시장 군수구청장은 허가받은 그런 목적대로 이용하라는 이행 명령을 하게 되죠. 이행 명령을 받았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행 명령을 받고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이행 강제금. 그러면 허가 받아서 취득한 사람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용해야 되냐? 본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5년 범위 안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5년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이용할 의무 기간도 2년간 이용해야 된다. 4년간 이용해야 된다. 5년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대통령령의 이용 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개인이 취득했을 때는 2년입니다. 근데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4년간 이용합니다. 근데 현상 보존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는 5년간 이용해야 됩니다. 개인이 취득한 경우는 2년, 국가 지자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것은 4년, 현상 보존 목적은 5년. 근데 이런 의무 기간 동안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를 시군구청장이 조사도 하고, 조사해 봤더니 조사한 결과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라라고 이행명령을 때리는데, 이행명령 때리고도 이행명령하고도 이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이행강제금은 토지를 취득한 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취득 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인데 이때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부과하냐. 만일 토지를 취득해서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용하지 않고 방치를 했다. 이용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취득한 금액의 100분의 10의 이행강제금.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남한테 임대만 해줬다면, 임대했다면 취득금액의 100분의 7의 이행강제금.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맨 처음에 허가 신청서에 적힌 대로 이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하여, 취득 목적을 변경하여 이용을 하고 있다면 이때는 취득한 금액의 100분의 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나서 부과일부터 이행할 때까지 계속 1년에 한 번씩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행 의무 기간이 경과가 딱 되면은, 경과된부터는 추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포상금 규정도 있습니다. 포상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든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계약한 자, 또는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는데 무단으로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목적을 무단으로 변경한 자를 신고 고발을 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두 번째는 토지를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데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허가관청이 지급해야 합니다. 요 정도가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최소한도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최선도 알아야 되고, 추가로 허가 기준 요 세 가지는 제가 별도로 강의하면서 문제 풀면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는 요 정도는 최소한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265페이지 문제는 잠시 쉬었다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